들으셨던 것처럼 구속 연장 이후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오늘 다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한 80차례 관련된, 80차례 관련된 재판에서 지금까지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맨날 짧게 박 전 대통령이 대답을 했었단 말이죠. 기억들 하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국민 성명을 3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이후에 사실은 탄핵이라든지 또 이 삼성무 사저로 옮길 때라든지 그때도 사실 전혀 본인의 입장들을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마 이 재판에 직접 들어갈 때도 사실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특히 본인의 탄핵 재판 때도 탄핵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아서 이건 대통령은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었죠. 그런 상황에 지금 대통령이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 구속영장이 이제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지금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구속영장 추가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한테 정말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누구나가 다 사실 연장될 가능성은 높게 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오늘의 일단 메시지는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이게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뒤늦은 감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재판보다는 이제는 정치 투쟁을 하겠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변호인 사임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재판 알아서 하시라는 투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는 박 전 대통령 이 재판은 상당히 정치적인 재판으로 이제 본인이 이끌고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허 수장님 진짜 무려 4분 동안이나 꼿꼿한 자세로 앉아서 처음에는 좀 떨리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차 안정을 찾아서 나중엔 연설조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취재 기자의 전언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긴장했을 텐데 조금 말씀하시면서는 이제 평소 연설토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4분간 이야기했던 그 핵심 요지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과 명예가 망가졌다. 그런 이야기시고 그리고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이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지금 다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이나 또 공무원들은 처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탄핵 심판이 맨 처음 시작될 때 그때 하셔야 됐던 이야기죠.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때가 늦었다는 말씀. 그렇죠. 예, 모든 국민들은 그때 이 이야기를 해주길 기대했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구속 연장이 된 거에 대해서 법치의 이름으로 정치 보복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때 재판을 받을 때 1심 판결이 안 나서 구속 연장이 한번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연장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입을 맞춘다든지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만약에 대통령께 무조건 이번에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가 이 재판 초기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변호인단이 대통령에게 잘못 조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법리투쟁이나 법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치투쟁 방식으로 이끌어가면서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판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이번에도 저희들은 받습니다. 두 분이 이제 큰 틀에서 한번 큰 그림을 봐주셨는데 두 분의 변호사분들이 계시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저 전략 수정에 대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포기를 한 느낌이 좀 듭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6개월이라는 어떤 그 틀에서 재판부에서도 많은 부담을 가졌고 검찰, 변호인 측 상당히 부담을 가졌었는데 다시 부여받은 6개월 기간 동안을 갖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제 새롭게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받은 건데 그걸 첫 기회를 열자마자 공판정에서 이제껏 얘기하지 않은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재판은 더 이상 할 의향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6개월을 딱 견디다가 6개월 후에 불구속될 걸 예상하고 모든 재판을 진행해 온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아마 좀 짜고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6개월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보이고요. 결국은 이래 된다면 재판 자체가 좀 오히려 쉽게 될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사실 좀 제일 안 좋은 결과가 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제일 안 좋은 게. 예, 노 변호사님 사실 변호인도 모두 사임을 했고 피고인이 직접 이렇게 격정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재판부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재판부가 느끼는 감정은 일단 황당하겠죠. 근데 문제는 저는 박지원 변호사님하고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제 벼랑 끝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전략이야말로 벼랑 끝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변호인이 그러니까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재판을 열 수가 없어요. 어차피 6개월은 연장돼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고 해서 10만 쪽이 넘는 이 재판 기록을 금방 복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한 달, 아무리 많은 국선 변호인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은 이거를 시간을 주어야지만 이 재판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부에게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거죠. 나 이렇게 외롭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법부와 정치부가 나를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가 바로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그 사임의 변을 내놓으면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변호인단이 사임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변호인을 사임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꼼수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는 형제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외롭고 헐벗은 자리에 놔둘 수밖에 없다. 변호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혼자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지금 투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박 전 대통령을 좀 위해서 힘을 써달라. 이런 의미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 2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더 이상은 구속이 불가피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예. 중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직까지 그 판결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에 대한 선고도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미 이제 다른 식으로 뭐 그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 맞는데 재판의 성숙도랑 이건 또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6개월간 재판을 어느 정도 해왔느냐 부분인데 만약에 거의 증인신문을 못하고 막 일부밖에 못했는데 이 중간에 덥석 안 한다고 하면 일부 맞을 수 있지만 사는 재판부에서 구속기간 연장도 했고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충분히 검토해야 될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기다려서 6개월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최대한 빨리 국선 변호인이 되든 누가 되든 선임을 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재판을 포기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유리할 건 저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예. 듭니다. 재판 보이콧 정치적 메시지 이게 큰 틀에서 네 분과 함께 분석해봤다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면 좋겠지만 법정 안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저희가 한번 전문을 준비를 했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요. 구속되어 탄핵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가운데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사사로운 면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니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이거일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다. 이현정님, 네. 최순실을 딱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저 이야기에서 결국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결국 배신의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배신을 누가 당했습니까? 결국 이제 저 말대로 하면 박 전 대통령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신을 당한 사람의 책임도 큰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이 단순히 한 사람만 배신했다면 모르겠지만 최순실이 벌여놓은 일 자체가 보면 정말 국정 전체를 농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왜 충분히 그런 배신을 하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었으며 왜 막지 못했는지, 그 수많은 보좌진들은 왜 그걸 막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지금 보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배신해서 제가 잘못해서 모든 책임은 최순실한테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논법 자체가 보면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결국 뭐냐면 모든 국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가 왜 우리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한테 많은 권한을 주겠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배신당한 환자로서 끝나면 괜찮지만 그것이 국정 전체로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문제를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본다면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박 전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 자신의 그다음 절절한 문제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아니고 결국 책임은 최순실한테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남탓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명예와 삶을 모두 잃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박 전 대통령은 과거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예, 노 변호사님, 사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쯤 되면 갈라서겠다, 각자 도생하겠다, 뭐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관적으로 최순실 씨하고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최순실 씨가 다 이런 모든 것들을 촉발시켰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지난번에 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 씨 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이 추가 발부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따로 별도로 내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예. 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의 끈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과연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최순실 씨가 잘못한 것이 맞고 본인은 그 희생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고 뭐 많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식의 좀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최순실 씨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면 우리도 불리한 카드 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재판이 혼자 하고 뭐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재판이면 모르지만 많은 부분이 최순실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최순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경재 변호사하고 열심히 지금 재판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재판부나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전략을 또 구사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오히려 지금 최순실한테 한쪽으로 미루는 모양새가 만약 뭐 계속 저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이경재 변호사나 그 변호인 측에서는 다른 반격할 수 있는 카드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저렇게 브리핑 아닌 브리핑, 뭐 재판부에서 법정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본인한테 향후 뭐 정치적 부분은 뭐 유리할 부분은 충분히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어떠한 도움이 되고 어떠한 이익점이 있을까라는 거 좀 의문이 듭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도움을 특별히 받을 게 없다는 게 이제 제 판단인데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모두 다 내가 한 겁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재판부가 그거를 믿을 리가 없어요. 예.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뭐 최순실 씨가 혹시 날 도와줄까 염려해서 혹은 그걸 희망해서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딱 끊어버리는 게 훨씬 낫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전문이 또 한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4분 동안 참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보시죠. 첫 번째는 여러 가지 회환, 그리고 본인에 대한 후회, 뭐 명예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기부터 이제 진짜 격정토로 작심 발언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다시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저 부분에 한번 포인트를 같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박준 변호사님. 반대 같아요. 예. 저는 저거 말이 맞지가 않은 게 6개월 동안 재판을 한 게 수사를 하고 6개월이 된 게 아니고요. 토탈 6개월을 보는 게 맞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변호사가 글쎄 일반 변호사라도 우리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고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의 대통령이었고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정치인적인 어떤 성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지시를 했지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재판부가 이상하니까 우리 사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미사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변호인단도 이렇게 요청을 했고 변호인단이 사임을 했고 근데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연장 가능성이 있는데 무기력함을 느낄 이유가 사실 없는데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 자체가 말 자체는 겉으로 봤을 때는 맞아 보이지만 실제로 들여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될 때 선서를 했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전직 대통령이지만 결국 헌법과 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임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재판부가 우리가 볼 때도 물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판부가 무리해서 지금 추가 영장을 발부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여야 될 것들은 이 재판에 대한 어떤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예. 것입니다. 즉 우리 법치의 틀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재판부마저 거부한다면 그럼 어디서 그러면 이걸 지금 재판받을 것인지. 자, 그럼 헌재도 그렇고 지금 재판부도 인정하겠다 하면 그럼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겠는가. 저는 그런 면에 봤을 때 정말 전직 대통령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켜줘야 될 것들. 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그 재판을 인정하고 본인들이 다 수감되고 결국 모든 것들 달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틀이라고 한다라면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탄핵이 되고 국정농단을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보면 1년 내내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들 비춰보면 결국 재판마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의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같이 보시죠. 이제 정치적인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저는 참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는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재판부에서 내리는 어떠한 식의 결론도 본인은 정치적인 탄압과 보복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건을 앞으로 보아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에게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영장 추가 발부는 사법부 역사의 치욕적 흑역사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고요. 오늘 김진태 그 의원이 지금 국감장에서 한 말도 똑같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보복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재판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신경을 토로한 걸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말이 됐냐 이런 말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했던 뭐 자유한국당의 내용 얘기도 좀 줄어들 것이고 박 전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수가 집결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나 행위들을 앞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박준 변호사님,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고 왜냐하면 오늘 재판도 당연히 중단이 됐고 내일 재판도 안 한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아까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 국선 변호사 선임하고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아무도 선임이 안 된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당히 기록이 많습니다. 그 국선 변호인이 뭐 기계가 아니고 뭐 천재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변론을 좀 분리해서 최순실과만 좀 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무작정 방치를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많은 어떤 시간을 주지만 그 시간이 끝난다 그러면 다시 재판이 재개되거나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허 수장님 사실 오늘이 어떤 날이었냐면 오늘 자정이면 박 전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석방이 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부가 안 됐다면 박 전 대통령이 오늘을 중심으로 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본인들은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을 보면은 지난번에 탄핵 심판 때도 어쨌든 뭐 그 헌재의 그 재판관들의 숫자가 7명, 8명 이래 줄어드는 걸 기다리면서 지연 전략을 계속 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법정 투쟁으로 갔고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이런 전략을 했고 이번에 재판 과정도 초기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결국은 지연 전술을 쓴다. 그래서 수많은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신문의 시간을 다 낭비하게 하면서 결국 6개월 만기가 돼서 출소 전략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 전략에 맞추어서 계속 진행해 왔는데 지금 이제 영장이 재발부가 돼서 추가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전략이 막 흐트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유죄로 가겠구나라고 그렇죠. 이제 알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흐트러지니까 그러면 이 최종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다시 정치 투쟁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상황 변화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 변호인단이 전체 이제 사퇴도 하고 사퇴하는 그 자체가 정치적 공세 아닙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이 저는 4분간에 걸친 격정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지지 세력에 호소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제 정치적 투쟁 선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근본적으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재판은 그야말로 재판이 아니라 정치 투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부터는 정치 투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격정 토론 마지막 부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현정 의원. 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정치보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재판이 시작될 때 했어야죠. 자, 그렇다면 재판의 양상 자체. 저는 아마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초기 재판 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했더라면 전략이 상당히 그래도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다 심리가 끝났습니다. 그 1심이 거의 끝났고 지금 이재용 삼성의 부회장은 지금 뭐 항소심에 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봐줄 수 있는 국면입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사실관계는 증명이 돼 있고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결국 오늘의 저 이야기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사실은 어떤 실효도 사실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공방 아마 이런 것에는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여당으로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에서는 대통령의 저 이야기가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박 전 대통령이 나가서 그건 내가 시켰다. 내가 책임지겠다. 자, 그렇게 최소한 한다라면 정말 장관들이라든지 비서관들은 사실 같은 경우에 어떤 면에서 유리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 다 지금 심리가 끝났고 재판 유죄가 확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그 재판부를 어떻게 저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 이야기는 정말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다. 그냥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런데 언어 전문가가 참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본인 언어는 거의 없고 윤영화 변호사 워딩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법정에서는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했었는데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관용이라는 말 자체를 잘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워낙 거리가 먼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말인데 본인이 쓴 일기나 이런데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말이고 예,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사실 정치적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전 이 기억이 났어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왜 모종의 정치적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의 일환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나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순전히 정치적으로 나를 당한다. 근데 이 이야기는 1월 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습니까? 어느 인터넷 TV하고 할 때 아주 잘 기획되고 엮인 느낌이다. 이렇게.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엮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 일련의 모든 행위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죽이기 위한 정치적 행위일 뿐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일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만 자기를 믿고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 그룹이 있는데 지금 대개는 친박 세력들이 손말해서 다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보지만 실제 친박 세력들은 제가 볼 때는 완강히 살아 있습니다. 결집을 할까요? 결집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결집의 정도가 항상 20%가 남아 있거든요.
그 20%에 대한 저는 강력한 호소라고 봅니다. 이 호소가 들어가는 순간 홍준표 대표도 지금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를 항상 정치적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 대구에서 배신자라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출당시키면 자신도 배신자 낙인이 찍히게 되거든요. 자신이 찍었던 다른 사람에게 찍었던 배신자의 프레임이 자기한테 다시 찍히는 이런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좁아진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은 무죄라는 것,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걸 강조해 두야만 최소한의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스스로의 정서적인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그 뭐 정치적인 거는 잠시 뒤에 또 각 당 의원들 연결해서 짚어는 또 볼 테지만 저 오늘 전문 제가 여기서도 직접 읽어보면서 쭉 봤는데 전 박 전 대통령이 내타시오하는 거를 거의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뒤늦은 내타시오를 법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 피고인이든 간에 본인이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본인이 이런 식의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건 아마 저 그 발표문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는 아마 유영하 변호사나 다른 변호사들이 써줬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재판부에게 자기 잘못이라는 식으로 이제 먼저 전제를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게 진정한 의미에서 뭐든 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정한다 이런 취지는 지금 받아들일 수는 없고 예. 다만 이제 이러한 식으로 국가를 혼란하게 만들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조금 힘들고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박준 변호사님. 네. 본인 또 저기에다가 이제 롯데 SK 이런 대기업에 대한 압력 전혀 없었다고 한번 다시 언급한 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본인이 안 쓴 것 같아요. 본인 생각보다는 변호사의 의견 같거든요. 아까 언어 전문가도 예,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언어가 아니라는. 본인의 언어 몇 가지 기자 대부분의 주요 취지 자체는 보면 이 재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도 본인보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한 것 같고요. SK 롯데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무죄, 그쪽이 무죄가 되면 나도 무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썼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개인적으로 SK 기업 불쌍하니까 봐줘라, 간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변호사의 언어로 보면 이쪽이 무죄면 나도 무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정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참 많으니까 친박 의원들이 상당히 분주해졌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친박들 어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아무래도 지지자들한테는 좀 상당히 이제 자극이 될 테고 또 다시 이제 아마 장에서 결집하는 계기는 될 텐데 문제는 과연 그렇게 해서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 물론 정치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나에게 올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뭔가라는 것들을 가장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결국 나중에 표로 연결될 수 있는가? 국민적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자, 이런 걸로 연결이 된다라면 지금 홍준표 대표의 생각과 그다음에 친박들의 생각은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예.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탈당을 좀 자발적으로 해주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이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상당히 이중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어떤 반성을 하지만 그러나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라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떠한 간에 좀 통합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중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탈당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잘못이다 그러면 지금 당으로서는 출당하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좀 탈당하고 모든 정치적인 내가 연을 끊겠다.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좀 더 자유롭게 그냥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예.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보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탈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장애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친박들은 물론 겉으로는 지금 붕괴하겠지만 뭔가 행동에도 나설 수 없는 상당히 어려워진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저희가 그 박 전 대통령의 4분 격정토로 전문까지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고 네 분의 전문가도 법적인 자문까지 구해주셨는데요. 정치권 반응도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접 친박계 의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태흠 의원입니다. 의원님, 박 전 대통령 오늘 그 작심 발언 친박계가 미리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요? 이 부분을요, 예. 정치권과 연결을 해서 또 친박이니 뭐니 사전에 해서 이런 얘기들은 소설이고요. 네네. 또 그렇게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뭔지요? 예. 피의자인 그런 신분의 입장에서 6개월 동안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의 자기의 그런 심정과 자기의 판단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너무 어디오고 연결을 했느냐, 또 이런 부분들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분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건 소설이고, 예. 또 일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걸 예단을 내가지고 이게 무슨 사전에 무슨, 서로 간에 얘기가 있었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 저는 올바른 판단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의원님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본인께서 직접 정치보복이란 단어를 꺼냈기 때문에 정치권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당내에 친박계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요. 친박계 의원이면은 더 분개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덜 분개하고 이런 측면에서 좀 뭔가 갈라치기 하면서 이 부분을 분석하지 마시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 6개월 동안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각본에 의했고, 그 다음에 법치의 이름으로 빌린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본인이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 일반인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왜 그러냐면은, 예. 현 정부가 들어와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임명한 그 인사 사유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와 공수 유지를 위한 인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정치 보복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는 있을 수 겁니까? 없는 예. 검찰 인사 원칙이잖아요. 예. 네?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걸 공식적으로 밝힐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또 하나는 새 정부 들어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면서 제1호가 적폐청산인데 적폐청산의 추진 주요 내용을 보면은 예. 첫 번째가 기소된 사건의 공수 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그런 제1 과제로 내걸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겠다라는 의도를 이미 드러내고 시작한 재판이다. 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그런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 현실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원님께서 쭉 얘기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너무 이게 확대되거나 불이 붙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벌써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면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친박계도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정치권으로 확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보다, 그리고 또, 예. 이 친박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정 운영 뒷받침을 하는 그런, 속에서 이 국정 운영 뒷받침을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배출됐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게 도리다 해서 한 사람들이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그런 정치적인 친분관계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모시면서 장관을 지낸 장관이나 아니면 서비스관을 지낸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모든 부분을 그러면 그 내용들도 보면은 본질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내용들이 다 틀릴 텐데 이 친박이라는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예. 이 부분을 분석하고 접근하고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어쨌든 조금만 이제 억울함이 느껴지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에 다녀왔는데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그 지지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네. 한국당 내 친박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지지자들과 좀 힘을 실을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그런 집회 부분들도 현장에서 없고요. 예. 그런 생각도 없고요. 다만요. 또 조원진 의원하고 지 생각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예. 조원진 의원이나 그쪽들은 모든 부분이 100% 다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저는 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 접근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 재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비워올 생각도 없고 다만,
이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고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간 그런 경향들이 많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부분을 이 정치 공학적으로 넘어 가다 보면 진실을 왜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알겠습니다. 과정을 왜곡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언론에서 좀 신중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피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항변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항변과 그다음에 많은 일반 국민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이 재판 과정 속에서 넘어 정치 보복의 그런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재판이 정당성이 좀 사라졌다, 중립성이 좀 사라졌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네, 김태흠 네,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정치적으로 확전 그러니까 이제 친박계 목소리를 다 이제 그렇게 쉬는 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그냥 얘기일 뿐이도 민심도 좀 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실 정치인들입니다. 사실 이제 이 발언 자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 국면에서 이 발언들을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실익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김태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게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친박들의 어떤 속내일 겁니다. 지금 얘기도 했지만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조원진 의원은 그쪽을 하는 것이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지금 움직여가야 되는 것이고 내년 또 지방선거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면 국민 전체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친박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허 수장님, 저는 김태흠 의원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집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좀 헷갈렸는데 어떻게 강하게 결집을 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김태흠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죠. 그렇지만 이걸 너무 정치 보복적으로는 하지 마라.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 몰아붙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김태흠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박 의원들은 사실은 이제 이쯤 선에서 끊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 정리하고 싶은 거고.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거리로 나설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계기적으로 구속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하고 입장을 같이 해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 보복이다, 또 재판의 중립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공격은 하되 그 공격이 그냥 말로서 저렇게 한 번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친박계 의원, 자유한국당 입장을 들어봤으니까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짧게나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또 전화 연결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원입니다. 격정토로 쭉 보셨었잖아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간명하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작심 발언 얘기를 오늘 또 얘기를 국회에서도 쭉 하셨었잖아요. 의원님께서, 그죠? 네, 저는 지금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있는데요. 예. 오늘 오전 내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법정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한 그런 지적을 했지만 네. 저는 적절하지 못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하. 발언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예.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답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업인이나 다른 공직자들의 잘못이 없다.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라고 한 것은 자기 공소 사실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는 조금 적절하지 못했는데 내용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죠. 제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예.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돼가지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 아하. 예. 의미가 없다. 정치보복 마침표를 찍기 바란다.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에요.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과거의 대도 조세형이 유명했는데 이제 조세형은 소도가 되고 대도 박근혜, 소도 조세형이다 이런 지적도 했어요. 예. 이건 더 뉘우치려야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의원님, 그렇다면 정치보복이란 말은 동의를 못 하시겠고, 말씀처럼 대도는 조세형이 더 이상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친박계 의원 지금 김태우 의원과도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뭐 출당 조치 관련해서 그렇고 앞으로 이 정치적 메시지 있기 때문에 보수층이 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보수가 움직이더라도 예. 혐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고 탄핵됐고 구속됐고 구속이 연장됐으면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할 일입니다. 예. 이것을 재판부를 못 믿겠다,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 자체를 부인하는 일로 예. 특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발언이 아니고요. 예. 보수층에서 뭉친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사실을 두고 국민을 무엇로 봐서 뭉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감에서도 강조한 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예.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무슨 재판부를 인정 못하겠다 무슨 뭐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보수층에서 그러한 일도 옳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 네타시오 정도의 발언만 빼고 다 부적절했다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정치적 의미 그리고 오늘 격정 토로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전부 집중해봤는데 박준 변호사님 이러면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올 스톱이 쭉 지속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짜 말했던 것처럼 국선 변호인이 선정될 그 시간까지 이제 스톱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국선 변호인은 무료로 변론을 하는 거거든요. 일정 금액을 받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또 봐집니다. 이렇게 정성껏 안 보면 빨리 봐지는 거고 그 서류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일단은 시간에 맞게 봐야 되고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시 재판이 열릴 때까지는 그걸 만료를 한 다음에 재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이런 것들이 확 줄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오히려 재판이 좀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구속 이후 첫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분간의 작심 발언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과 허성무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구속 연장 이후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오늘 다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한 80차례 관련된 80차례 관련된 재판에서 지금까지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맨날 짧게 박 전 대통령이 대답을 했었단 말이죠.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국민 성명을 3차례 걸쳐서 했고 그 이후에 사실은 탄핵이라든지 또 이 삼성무 사저로 옮길 때라든지 그때도 사실 전혀 본인의 입장들을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마 이 재판이 직접 들어갈 때도 사실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예. 특히 본인의 탄핵 재판 때도 탄핵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아서 이건 대통령을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었죠. 그런 상황에 지금 대통령이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 구속영장이 이제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지금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구속영장 추가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한테 정말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누구나가 다 사실 연장될 가능성은 높게 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오늘의 일단 메시지는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이게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뒤늦은 감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재판보다는 이제는 정치 투쟁을 하겠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변호인 사임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재판 알아서 하시라는 투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는 박 전 대통령 이 재판은 상당히 정치적인 재판으로 이제 본인이 이끌고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허 수장님 진짜 무려 4분 동안이나 꼿꼿한 자세로 앉아서 처음에는 좀 떨리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차 안정을 찾아서 나중엔 연설조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취재 기자의 전언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긴장한 듯한데 조금 말씀하시면서는 이제 평소 연설토에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4분간 이야기했던 그 핵심 요지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과 명예가 망가졌다.
그런 이야기시고, 그리고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이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지금 다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인들이나 뭐 또 공무원들은 처벌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탄핵 심판이 맨 처음 시작될 때 그때 하셔야 됐던 이야기죠.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서 지금 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때가 늦었다는 말씀. 그렇죠. 예, 모든 국민들은 그때 이 이야기를 해주길 기대했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구속 연장이 된 거에 대해서 법치의 이름으로 정치 보복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때 재판을 받을 때 1심 판결이 안 나서 구속 연장이 한번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연장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입을 맞춘다든지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만약에 대통령께 무조건 이번에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가 이 재판 초기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변호인단이 대통령에게 잘못 조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법리투쟁이나 법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치투쟁 방식으로 이끌어가면서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판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이번에도 저희들은 받습니다. 두 분이 이제 큰 틀에서 한번 큰 그림을 봐주셨는데, 두 분의 변호사분들이 계시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저 전략 수정에 대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포기를 한 느낌이 좀 듭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6개월이라는 어떤 그 틀에서 재판부에서도 많은 부담을 가졌고, 검찰, 변호인 측 상당히 부담을 가졌었는데, 다시 부여받은 6개월 기간 동안을 갖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제 새롭게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받은 건데, 그걸 첫 기회를 열자 말자 공판정에서 이제껏 얘기하지 않은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재판을 더 이상 할 의향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6개월을 딱 견디다가 6개월 후에 불구속될 걸 예상하고 모든 재판을 진행해 오긴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아마 좀 짜고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6개월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보이고요. 결국은 이래 된다면 재판 자체가 좀 오히려 쉽게 될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사실 좀 제일 안 좋은 결과가 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제일 안 좋은 게. 예, 노 변호사님 사실 변호인도 모두 사입을 했고 피고인이 직접 이렇게 격정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재판부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재판부가 느끼는 감정은 일단 황당하겠죠. 근데 문제는 저는 박지훈 변호사님하고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제 벼랑 끝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전략이야말로 벼랑 끝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변호인이 그러니까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재판을 열 수가 없어요. 어차피 6개월은 연장돼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산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산 변호인이 선임된다고 해서 10만 쪽이 넘는 이 재판 기록을 금방 복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한 달, 아무리 많은 국산 변호인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은 이거를 시간을 주어야지만 이 재판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부에게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거죠. 나 이렇게 외롭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법부와 정치부가 나를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가 바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최순실 씨가 잘못한 것이 맞고 본인은 그 희생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고 뭐 많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식의 좀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최순실 씨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면 우리도 불리한 카드 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재판이 혼자 하고 뭐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재판이면 모르지만 많은 부분이 최순실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최순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경재 변호사하고 열심히 지금 재판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재판부나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전략을 또 구사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오히려 지금 최순실한테 한쪽으로 미루는 모양새가 만약 계속 저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이경재 변호사나 그 변호인 측에서는 다른 반격할 수 있는 카드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저렇게 브리핑 아닌 브리핑, 재판부에서 법정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본인한테
향후 뭐 정치적 부분은 뭐 유리할 부분은 충분히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어떠한 도움이 되고 어떠한 이익점이 있을까라는 거 좀 의문이 듭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도움을 특별히 받을 게 없다는 게 이제 제 판단인데,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모두 다 내가 한 겁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재판부가 그거를 믿을 리가 없어요. 예.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뭐 최순실 씨가 혹시 날 도와줄까 염려해서 혹은 그걸 희망해서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딱 끊어버리는 게 훨씬 낫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전문이 또 한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4분 동안 참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보시죠. 첫 번째는 여러 가지 회환, 그리고 본인에 대한 후회, 뭐 명예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기부터 이제 진짜 격정토로 작심 발언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다시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저 부분에 한번 포인트를 같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박준 변호사님. 반대 같아요. 예. 저는 저거 말이 맞지가 않은 게 6개월 동안 재판을 한 게 수사를 하고 6개월이 된 게 아니고요. 토탈 6개월을 보는 게 맞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변호사가 글쎄 일반 변호사라도 우리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고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의 대통령이었고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정치인적인 어떤 성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지시를 했지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재판부 이상하니까 우리 사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미사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변호인단도 이렇게 요청을 했고 변호인단이 사임을 했고 근데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봤을 때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다. 이현정이 네. 최순실을 딱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저 이야기에서 결국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결국 배신의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배신을 누가 당했습니까? 결국 이제 저 말대로 하면 박 전 대통령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신을 당한 사람의 책임도 큰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이 단순히 한 사람만 배신했다면 모르겠지만 최순실이 벌여놓은 일 자체가 보면 정말 국정 전체를 농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왜 충분히 그런 배신을 하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었으며 왜 막지 못했는지, 그 수많은 보좌진들은 왜 그걸 막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지금 보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배신해서 제가 잘못해서 모든 책임은 최순실한테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논법 자체가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결국 뭐냐면 모든 국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가 왜 우리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한테 많은 권한을 주겠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배신당한 환자로서 끝나면 괜찮지만 그것이 국정 전체로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문제를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박 전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 자신의 그다음 절절한 문제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아니고 결국 책임은 최순실한테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남탓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명예와 삶을 모두 잃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박 전 대통령은 과거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예, 노 변호사님, 사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쯤 되면 갈라서겠다, 각자 도생하겠다, 뭐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관적으로 최순실 씨하고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최순실 씨가 다 이런 모든 것들을 촉발시켰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지난번에 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 씨 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이 추가 발부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따로 별도로 내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예. 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의 끈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과연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그 사임의 변을 내놓으면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변호인들이 사임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변호인을 사임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꼼수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상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외롭고 헐벗은 자리에 놔둘 수밖에 없다. 변호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혼자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지금 투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좀 위해서 힘을 써달라. 이런 의미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 2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더 이상은 구속이 불가피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예. 중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직까지 그 판결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에 대한 선고도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미 이제 다른 식으로 뭐 그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 맞는데 재판의 성숙도랑 이건 또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6개월간 재판을 어느 정도 해왔느냐 부분인데 만약에 거의 증인신문을 못하고 막 일부밖에 못했는데 이 중간에 덥석 안 한다고 하면 일부 맞을 수 있지만 사는 재판부에서 구속기간 연장도 했고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충분히 검토해야 될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기다려서 6개월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최대한 빨리 국선 변호인이 되든 누가 되든 선임을 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재판을 포기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유리할 건 저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듭니다. 재판 보이콧 정치적 메시지 이게 큰 틀에서 네 분과 함께 분석해봤다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면 좋겠지만 법정 안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저희가 한번 전문을 준비를 했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요. 구속되어 탄핵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가운데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사사로운 면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니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이거일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